해외여행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라면 비행기 좌석 앞 화면에서 목적지까지의 비행 경로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현재 내 항공기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얼마나 비행했고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그 화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분명 목적지는 동쪽인데 항공기가 북쪽이나 남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 적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 인천에서 일본 나리타로 가는 항공편을 보면 직선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상하게 꺾여 있는 경로를 따라가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항공기가 항공로를 따라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 위에서만 달려야 안전하듯 우리나라 하늘에 동시에 떠 있는 수많은 항공기도 항공로를 따라가야 여러 대가 질서 있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항공로 자체를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아쉽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민간 항공기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 있고 이 중 공군은 실제 하늘에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공군 전투기들은 편대 비행, 공중 기동, 공대지 사격 훈련 등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한 훈련 공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공역을 군 작전구역 또는 비행 제한 구역이라고 부르고 이 공역에서는 민간 항공기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런 제한된 공역들을 우리나라 하늘에 표시해보면 수많은 군 작전구역 또는 비행 제한 구역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로는 군 공역을 피해서, 즉 돌아서 설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 경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그건 바로 전투기와 여객기가 공존하는 하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하늘 속에서 항공교통본부는 비행정보구역이라는 넓은 공역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공역을 담당하는 항공교통본부 소속 관제사들은 수많은 항공기가 서로 교차하고 겹치는 하늘 위에서 항공기들이 충돌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하늘에는 민간 항공기가 다니는 항공로뿐 아니라 군 전투기들이 훈련하는 군 작전구역, 비행 제한 구역 같은 다양한 공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민간 항공기의 진입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공역도 있습니다. 바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각 나라마다 국가 안보와 주요 인프라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대부분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나 주요 군사시설, 수도권 핵심 지역 상공 등에 설정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비행 금지 구역이 하나 있죠. 서울 상공에 설정된 P73 공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특수한 비행 금지 구역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P518 공역입니다. 이 공역은 휴전선과 인접한 상공, 즉 북한과 맞닿은 지역에 설정된 민감한 공역입니다. 민간 항공기는 이 구역에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되며 군 전투기 중에서도 사전 허가를 받은 전투기만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공역입니다. 과거 특정 항공사의 여객기가 인천공항으로 접근하던 중 관제 지시를 착각해 P518 공역으로 진입하려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관제사들의 빠른 대응으로 사고는 막았지만 자칫하면 외교적 마찰은 물론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P518은 단순한 금지 공역이 아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특유의 안보 현실이 반영된 상징적인 공역입니다. 따라서 P518은 지금 이 순간에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하늘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 공역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항공로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공역은 북한과 맞닿아 있는 구역이 여럿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동해 북쪽 상공에서는 북한으로 직접 이어지는 항공로가 설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키 233, 브라보 467, 브라보 332 항로가 북한과 연결되는 항공로입니다. 이 항공로들은 남북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던 시기 러시아와 중국의 민간 항공기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하늘길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러시아의 오로라 항공은
인천에서 출발해 양키 233 항공로를 통해 북한 공역을 가로질러 러시아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러시아의 국제 제재와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해 이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사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로들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열려있는 항공로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다면 언제든 다시 사용될 수 있는 하늘길이죠. 닫힌 듯 열려있는, 그리고 정치적 온도에 따라 숨쉬는 하늘.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공역이 가진 또 하나의 특수성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항공로와 복잡한 공역이 얽힌 대한민국의 하늘. 이 모든 공역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단 한 곳의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소속 공역총괄과입니다. 공역총괄과는 우리나라 공역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역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하늘길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항공기들에게 단축 항로, 즉 CDR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군 전투기 훈련으로 막혀있던 하늘길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비어 있을 수 있겠죠. 공역총괄과는 이런 군 작전구역의 운용 시간을 고려해 군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민간 여객기가 임시로 해당 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단축 항로를 통해 항공기는 더 직선에 가까운 경로를 비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행 시간은 줄어들고 연료도 절감됩니다. 실제로 제주, 동남아, 일본 등 여러 노선에서 단축 항로가 활용되며 단축 항로를 통해 2024년 기준 총 43만 8천 킬로미터의 비행 거리가 단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75억 원 규모의 연료비가 절감됐고 약 2만 톤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단축 항로는 단순한 효율 향상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이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이나 로켓 발사 같은 국가적 이벤트가 있을 경우 공역총괄과는 해당 구역을 검토하고 노탐을 의뢰하여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과거 누리호 발사 사례에서는 대구 김해와 제주를 잇는 항공로가 발사 예정 구역과 겹치면서 공역총괄과는 민간 여객기의 안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노탐을 발행하도록 요청했고 그 결과 항공기들은 우회 경로를 따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역총괄과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길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매일 수천 편의 항공기가 충돌 없이 안전하게 비행하는 하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항공교통본부 공역총괄과와 함께한 레컨이었습니다.